안녕하세요. 옷도행이에요. 오늘은 최은영 작가님의 밝은 밤을 들고 왔어요. 최근 한 구독자님께서 김혜란 작가님의 바깥은 여름 작품이 어떤지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 최은영 작가님의 밝은 밤보다 그 바깥은 여름 작품이 더 슬픈 것 같아요 하면서 이 밝은 밤도 함께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렸거든요. 말씀드린 김에 추천드린 김에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표지 뒷부분부터 먼저 함께 살펴볼게요. 100년의 시간을 감싸 안으며 이어지는 사랑과 숨의 기록. 증조 할머니, 그리고 엄마를 거쳐 내게 도착한 이야기. 그렇게 나에게로 삶이 전해지듯 지금의 나도 그들에게 닿을 수 있을까? 과거의 무수한 내가 모여 지금의 내가 만들어졌듯 지금의 나 또한 과거의 수많은 나를 만나러 갈 수 있을까? 태생지를 빌려 삼천리로 세비로 서로를 부르며 함께 한 세상을 살아냈던 두 여성의 만남은 우정, 자매의 사랑이라는 언어를 넘어선 근원성, 어쩌면 목숨과 목숨의 얽힘이라고나 해야 할 것이다. 가없이 그립고 정다운 마음들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나들며 속삭인다. 난 너를 떠난 적이 없어. 아프고 서럽게 살아낸 목숨의 이야기들은 노래가 되어 풀려나오고 읽는 이들은 끝없이 이어지는 그 실타래의 한 끝을 잡고 자신이 갇혀있던 상처와 혼돈과 환멸과 슬픔에서 그 어둡고 혼란스러운 미궁에서 비로소 빠져나온다. 슬픔을 위로하고 감싸주는 것은 더 큰 슬픔의 힘이라니. 작가가 창조해낸 특별한 공간 희령에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슬픔을 위로하고 감싸주는 게 더 큰 슬픔의 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슬픈데 그 슬픔이 또 다른 슬픔을 위로하고 감싸준다라고 하니까 참 아이러니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을 다 읽으시면 이 문구가 아주 쉽게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아직 이 책을 안 읽어보셨다면 진짜 꼭 읽어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리고요. 이 작품을 읽고 최은영 작가님의 팬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 주변에서는 단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거든요. 이 작품을 읽으면 진짜 최은영 작가님을 너무나도 애정하게 되었다라는 평을 다 하시더라고요. 저도 읽어보니까 진짜 대단한 작품이라는 말씀밖에 들을 말이 없어요. 정말 정말 대단하고 또 이 책은 너무 시끄러운 곳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읽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가볍게 킬링타임용으로 읽을 만한 책은 아니기 때문에 잔잔한 분위기에서 온전히 이야기와 감정에 집중하며 슬픔을 그리고 희망을 만끽하며 읽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밝은 밤은 최은영 작가님의 첫 장편 소설이에요. 2020년 봄부터 겨울까지 1년 동안 문학동네에 연재한 작품을 다시 다듬어서 출간하신 거라고 해요. 쇼코의 미소와 내게 무해한 사람 접해보신 분 많으실 텐데 그러한 작품들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다가 2019년에 한 차례 휴식을 취하시면서 이 작품을 내셨습니다. 이 작품을 쓰시기 전에 인터뷰에서 아주 옛날에 이 땅에 살았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써보고 싶다는 바람이 있어요 라고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적이 있는데 이것을 이루어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뒷표지에서 읽었던 것처럼 증조모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엄마, 그리고 주인공인 나까지 4대를 그리고 약 1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순탄치 않은 생활 속에서 바라지 않는 상처를 수십 번, 수백 번, 어쩌면 수천 번 받게 되는 증조모, 할머니, 엄마, 나의 삶이 각자 모습은 다르고 그들의 상처의 이야기는 정말 다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밝은 밤이에요. 증조모, 할머니, 엄마, 나의 이야기를 짚어가다 보면 각자의 상처가 너무 짙어서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 햇살이 내리쬐는 낮이라는 느낌보다는 어두운 밤 느낌이 더 강하게 들어요. 확실히 어둡습니다. 백정의 딸로 태어나서 존재 자체를 무시당하며 살았고 죽음을 당장 앞둔 어머니를 떼어내고 떠나야 했던 상황을 겪은 증조모. 그리고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빠의 살가운 애정 한번 받아보지 못했고 그 애정 없는 아버지가 맺어준 사람, 대충 맺어준 사람과 결혼을 했지만 남편에게서도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살아온 할머니, 어린 딸을 하늘나라로 생각지도 못하게 보내고 마음의 문을 닫고 혼자 슬픔을 감내하는 엄마,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하게 되었지만 엄마와 아빠에게 따뜻한 위로 한번 받지 못하는 나라는 인물. 이렇게 짧게 그들의 삶을 축약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잠깐만 들어도 그들의 삶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짐작이 되시죠? 정말 어두운 밤 같았겠죠. 혼자 감내해야 하는 슬픔의 짐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은 존재하더라고요. 바로 사람이에요. 증조모에게는 세비가, 할머니에겐 세비 이모와 명숙 할머니와 희자가, 그리고 엄마에겐 명희 아줌마가, 그리고 나에겐 할머니가.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나라는 존재를 진정으로 아껴주고 기억해주고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위로해주고 고생 많았다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인생에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어두운 밤 같은 인생이 밝게 빛날 수 있다 말해주는 작품인 것 같아요. 어둠이 아무리 짙게 내려앉아도 내 힘으론 그 어둠을 물리칠 수는 없어도 단 한 사람만 있으면 밝은 밤이 될 수 있다. 견디고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아침이 와야 그 어두운 밤은 완전히 끝나지만 이 등장인물들의 어두움은 잘 지워지지 않아요. 그 어두운 현실이 정말 미워서 밀어내고 없애버리고 싶지만 결국에는 그게 자신의 삶이고 이미 일어난 일이고 일생 동안 짊어지고 품고 가야 할 자신의 과거죠. 비록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온전히 깨끗한 아침은 올 수 없었고 그 어둠은 나의 인생이라는 도화지 위에 여전히 남겨져 있지만 진정한 사랑을 나누다 보면 조금씩 밝아지고 옅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의 삶도 어찌 보면 아침보다는 어두운 밤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이 등장인물들이 겪었던 전쟁 속에서 목숨을 걸고 떠난 피난길이나 아니면 남편에게 정말 어이없게 이별을 통보받거나 아니면 어린 딸이 하루아침에 하늘나라로 떠나거나 아니면 죽어가는 엄마를 어쩔 수 없이 떼어내고 도망쳐야 했던 그런 엄청나게 무거운 경험은 아니더라도 우리 각자 또 다른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죠. 그래도 우리 옆에 단 한 명이라도 우리를 진정으로 응원해주는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고마워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삶도 더욱 밝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 주어야겠죠. 269쪽에 엄마는 친구를 소개하는 듯한 말투로 말을 이어나갔다. 어릴 때 혼자 바닷가에 앉아 있을 때 그렇게 부지런히도 움직이는 갯강구가 정답게 느껴졌어. 속으로 불렀지 갯강구야 하고. 나쁜 짓 하나 하지 않는데도 사람들은 너희들을 징그럽다고 끔찍하다고 말해. 엄마가 한 대사인데 엄마뿐 아니라 증조모부터 할머니, 엄마, 화자인 나까지 모두가 하는 말 같았어요. 증조모는 백정의 딸로 태어나서 존재 자체를 거부당하고 살았고 그 삶에서 벗어나려고 남편과 떠나 새로운 곳에서 출발한 삶에서조차도 백정의 딸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런 외로운 삶에서 심지어 나를 책임져 주겠다 하고 손을 잡고 함께 떠났던 그 남편에게서조차 사랑을 받지 못한 삶을 살았고요. 할머니는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빠에게 사랑받지 못했고 남편에게는 정말 어이없고 예의랑 쥐뿔도 찾을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이별을 통보당하고 딸을 혼자 키워냅니다. 또 엄마는 하루아침에 첫째 딸을 하늘나라로 보냈는데 딸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나서 하루하루가 진짜 얼마나 지옥 같겠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슬픔이죠. 정말 밝게 웃고 힘내고 싶기도 하지만 내가 밝게 웃고 지내면 하늘나라에 있는 내 딸에게 너무 미안할 거고 또 한편으로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딸을 잃었는데도 저렇게 밝게 지내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괜한 염려에 더욱 웃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남편과 관계도 돈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성 중심적 사고가 팽배한 그 사회적 관념 때문에 그 관계 또한 쉽게 내치지 못하고 평생을 남편 밥 차려주는 일을 정말 인생의 최우선인 것처럼 지내면서 살아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들의 제 나이 또래의 엄마 아빠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가정에서는 아빠 중심적으로 돌아갔던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여기에서 엄마도 그런 삶을 살았고요. 또 나라는 인물도 남편이 불륜을 저질러서 이혼을 했어요. 분명 남편이 잘못을 해서 이혼을 했는데도 엄마, 아빠, 모든 가족들, 직장 동료들이 이혼녀라는 그 타이틀 자체에서 편견을 가지고 이 사람의 인생을 쉽게 평가하고 거부합니다.
모두가 객강구처럼 나쁜 짓 하나 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징그럽다, 끔찍하다 하는 거죠. 신분제, 남성 중심적 사고, 그리고 이혼을 바라보는 시선 안에서 특히나 여자는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선 등 그 시대에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져야 하는, 그리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대로 답습하고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삐뚤어진 문화와 관습과 편견 때문에 정말 참 많은 사람들이 아파했겠구나, 그리고 지금도 아파하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주변에 객강구가 있진 않은지 잘 살펴보시고 있다면 먼저 다가가서 어둠에 밝음을 선물해주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요. 298쪽. 나는 내게 어깨를 빌려준 이름 모를 여자들을 떠올렸다. 그녀들에게도 어깨를 빌려준 여자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이렇게 정신을 놓고 자나. 조금이라도 편하게 자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마음. 별것 아닌 듯한 그 마음이 때로는 사람을 살게 한다는 생각을 했다. 어깨에 기대는 사람도 어깨를 빌려주는 사람도. 구름 사이로 햇빛이 한 자락 내려오듯이 내게도 다시 그런 마음이 내려왔다는 생각을 했고 안도했다. 최은영 작가님께서 이 땅에 살아온 여자들의 이야기를 쓰고 싶으셔서 이 작품을 창작하셨는데요. 증조모, 할머니, 엄마, 그리고 나까지 모두 여자이기 때문에 아주 긴 시간 동안 감내해야 했던 짐들이 있었어요. 모두 남편 앞에서, 남성 앞에서 고개를 떳떳하게 들지 못하는 여성들이었고 그런 사회였어요. 여자라는 이유로 아빠에게 애정을 덜 받게 되고 여자라는 이유로 남편 앞에서 숨죽여 살아야 하고 여자이기에 이혼하면 더더욱 안 되고 그런 것들에서 비롯된 흔적들이 증조모 때부터 나라는 인물까지 4대에 걸쳐서 내려옵니다. 사실 이 소설 안에서니까 4대인 거지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그런 구조가 계속되어 왔던 거잖아요. 313쪽을 보면 맞서다 2대, 3대 맞을 거, 이기지도 못할 거 그냥 한 대 맞고 끝내면 되는 거야. 나는 그 말을 하던 엄마의 얼굴을 떠올렸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너를 괴롭힌다고 똑같이 굴면 너도 똑같은 사람 되는 거야. 그냥 너 하나 죽이고 살면 돼. 패배감에 젖은 그 말들. 어차피 맞서 싸워봤자 승산도 없을 거라고 미리 접어버리는 마음. 나는 그런 마음을 얼마나 경멸했었나. 그런 마음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쳐야 했었나. 그런 생각을 강요하는 엄마가 나는 미웠다. 그런 식의 굴욕적인 삶을 원하지 않는다고 저항했다. 하지만 왜 분노의 방향은 늘 엄마를 향해 있었을까? 엄마가 그런 굴종을 선택하도록 만든 사람들에게로는 왜 향하지 않았을까? 내가 엄마와 같은 환경에서 자라났다면 나는 정말 엄마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내 생각처럼 당당할 수 있었을까? 나는 엄마의 자리에 나를 놓아봤고 그 질문에 분명히 답할 수 없었다. 298쪽의 구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나는 내게 어깨를 빌려준 이름 모를 여자들을 떠올렸다. 그녀들에게도 어깨를 빌려준 여자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이렇게 정신을 놓고 자나. 조금이라도 편하게 자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마음. 별것 아닌 듯한 그 마음이 때로는 사람을 살게 한다는 생각을 했다. 어깨에 기대는 사람도 어깨를 빌려주는 사람도. 구름 사이로 햇빛이 한 자락 내려오듯이 내게도 다시 그런 마음이 내려왔다는 생각을 했고 안도했다. 비록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아빠와 남편에게 따뜻한 애정을 받지 못한 분들이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겠지만 과거라는 시간에 존재했던 수많은 이름 모를 여성들 덕분에 그리고 증조모와 세비가 할머니와 명숙할머니 희자가 엄마와 명희 아줌마가 그랬듯이 그들 서로가 서로에게 어깨를 빌려주었던 덕분에 그들의 견딤과 버팀 덕분에 조금이나마 나아진 구조와 신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또한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또 다른 객강구들을 위해서 어깨를 내어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은영 작가님께서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너만 그런 건 아니야, 괜찮아 라는 느낌으로 잘 풀어내어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하면 좀 찌질하다고 해야 하나? 사람들마다 건드리고 싶지 않고 자주 열어보고 싶지는 않은 그런 감정들과 그런 숨고 싶은 모습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할머니가 명숙 할머니에게 그리고 희자에게 느꼈던 감정 같은 거 말이에요.
나 스스로가 너무나도 작아 보여서 사랑받는 것 자체가 버겁고 누군가의 기쁜 일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기 힘들고 그런 감정들, 부끄러웠던 제 과거 그런 것들을 토닥토닥 위로하듯이 드러내 주셔서 정말 감사한 작품이었습니다. 이 책은 큰 글자 도서로 꼭 나오면 좋겠어요. 읽는 내내 엄마에게 선물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이 책 정말 진심으로 추천드리고요. 오늘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도 또 좋은 책 들고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